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전주 제1라디오 96.9MHz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 5분부터 함께하는 봉효정의 이슈인 전북을 듣고 계십니다. 네, 생활에 유용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 법률 톡톡, 오늘도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 가져오셨어요. 네, 그 과거 몇 년간 그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네.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메신저 피싱과 같이 이 수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신종 피싱 사기로 인해서 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시간은 메신저 피싱 등 신종 사기 수법과 이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보이스피싱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데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절이 참 안 되는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신종 보이스피싱 어떤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신종 이 사기 수법 유형으로는요. 첫 번째 그 메신저 피싱, 그리고 상품권 사기, 그리고 수사기관 사칭 사기, 네. 마지막으로 대출형 사기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형별로 이 보이스피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 첫 번째로 메신저 피싱의 경우에는 네. 이 핸드폰 연락처를 해킹해서 이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의 사기 행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 중 뭐 아빠나 엄마처럼 이 대상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상품권 피싱인데요. 이 방법 역시 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해킹해서 이 빼낸 번호로 이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는 네. 이른바 메신저 피싱 중 하나입니다. 네. 이 피해자의 지인인 척 사칭을 하여 뭐 급하게 상품권이 필요하니 대신 사달라 그런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이 네.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찰, 법원 등 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이 예금 보호 명목으로 현금 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대출형 피싱은 이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며 이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조금 점점 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혹시 서한샘 변호사도 보이스피싱을 당해봤어요? 저는 아니고요. 네. 저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번 당할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부모님께서요. 네. 요즘에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은데 무슨 전화 사기였습니까? 네, 그 며칠 전에 저희 네. 아버지께서 오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자기한테 무슨 문화상품권을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요청했냐고 저한테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를 사칭해서 아들인 척 사칭을 해서 문화상품권 10만 원짜리 10장을 구매하라고 뭐 모바일 링크를 보내서 네. 뭐 구매를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구매하지 네.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심지어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네. 뭐 회원 가입이 안 돼서 이제 뭐 그런 걸 구매를 못 한다라고 네. 했더니 친절하게 뭐 회원 가입하는 것까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방법까지 알려줬군요. 일단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으셔서 다행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당하기 딱 쉬운 어떤 형태일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인데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현금도 아니고요. 네, 이렇게 그 문화상품권을 피해자가 구매하는 그 사기 방법은 네. 그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기범들은 피해자들한테 이런 문화상품권을 받아서 정말 그 문화에 이용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현금화 시키나요? 근데 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그 메신저 피싱의 경우에는 네. 이 먼저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에 이 상품권 고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그 인터넷에서 그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데요. 네. 특히 이 방법은 이 상품권을 인터넷 게임머니로 교환해서 이 돈을 세탁하기 때문에 이 네. 추적이 더욱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보이스피싱의 대응 방법은 신속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먼저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경우 이 거래은행에 즉시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경찰청이나 검찰청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알려줬을 경우에는 뭐 거래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서 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신고를 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보상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실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금액은 보상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앞서 말했던 대로 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을 때 뭐 신속하게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지만 이 추후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는 이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통 보이스피싱 단체의 수괴나 주범이 아니고 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서 일정 금원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뭐 인출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뭐 금전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네. 일단 이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 사안이 중다기 때문에 뭐 인출책이든 아니면 주범이든 모두 사전 구속이 되는데요. 네. 이 만약 가족들이 있으면 뭐 피해 회복을 하고 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네. 하는데 그래서 이 보통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범죄자가 잡힌 경우에는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먼저 내가 피해자라는 점을 빨리 알리면서 네. 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사실 물론 이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이제 광고를 하더군요. 하루에 그 일당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되면 굉장히 현혹적입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도 어떠한 그 제재가 분명히 가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범죄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네, 일단 그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부터 이 대포 통장을 만들어야 하고 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단체를 조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뭐 사기죄, 범죄 단체 조직죄, 그리고 대포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자금융거래 위반죄 등이 성립이 됩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통장을 대여한 자들 역시 이 전자금융거래 위반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사례를 조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판례를 보면요. 먼저 그 필리핀에서 시설과 인원을 배치하여 뭐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 대출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네. 징역 6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6년이요. 네. 네. 그리고 이 타인과 공모하여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말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는 등 수법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한 피고인에게는요. 네.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여긴 대전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 피고인이 이른바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뭐 피고인의 명의의 금융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네. 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전달책에게 건네주어 이 사기 방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는요 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지법에서는 뭐 인출책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처벌 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약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인출책에게도 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더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정말 이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방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 강화나 예금 보호 등 명목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면상 이 보안 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네. 이 피싱 사이트가 확실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C 보안 점검을 좀 생활화하고 네.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해서 네. 이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법률톡톡 지금까지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